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4년 12월 3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시리아 그 내전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그 큰 흐름을 이해를 해야지 조금 더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지금 뭐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작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미국이 압박을 받는다. 가자에 국한된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 네타냐후는 전쟁을 계속 해야만 한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도 공격해왔던 만만한 시리아를 또 공격했다. 자, 이런 것은 이게 관심을 가지지 많은 분들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외국의 여러 가지 이제 리포터들을 제가 이제 신뢰를 가지고 보는 그런 쪽을 보면은 여기에 터키가 관여했다, 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관여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읽어보는 과정에서 그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좀 맞득쳐놨기 때문에 제 나름의 이제 구설을 한번 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조금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런 이야기 이제 버무려 가지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리아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시리아가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 위로는 튀르키예가 있죠. 자, 그리고 저 시리아의 북부 지역에 유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는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북쪽하고 이라크랑 접경을 하고 있는 동쪽하고는 정부군의 지배력이 좀 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북부 지역에 유전이 많이 있다. 돈줄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낸다. 그 튀르키예하고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자기들 고유의 스스로의 독립적 국가를 갖고 싶어하는 쿠르드족이 그 시리아 북부하고 터키의 남부에 걸쳐서 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자, 이라크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휩쓸리고 그냥 아주 박살이 나면서 거기에 반군 세력이 나와서 아이시스가 됐죠. 그 아이시스도 시리아로 또 넘어왔습니다. 그런 게 있고, 레바논하고 당연히 접경이고, 요르단, 이스라엘하고도 접하고 있죠. 예. 자, 이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댓글을 보게 되면은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예.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그래서 러시아가 뭐 중국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아프리카에 공을 많이 들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식민 세력의 잔재인, 아직도 뭐 식민 시대에 살고 있는 과거의 프랑스 식민 국가들이 프랑스와 미국의 힘을 몰아내고 있죠. 자, 이러면 이것은 푸틴이 그 일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인류적인 명분을 갖고 있느냐면은 지금 패권주의에 기반을 한 전 세계 경제는 한계에 도달해 있거든요. 거품만 잔뜩 끼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의 패권 방식에서는 여기는 착취의 대상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중동도 그렇죠. 착취의 대상이죠.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그 길목을 다 틀어막죠. 왜? 우리의 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살찌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해치니까. 자, 이렇게 돼서는 지구가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끼인 거품을 어쩌려고요. 그 거품의 가장 첫 번째 큰 희생타는 미국인데, 이제 브릭스가 성장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한테 압박을 가한 거예요. 우리도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뭡니까? 재벌들은 절대 죽을 수가 없다. 은행들의 수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내가 망하면 은행도 같이 망하기 때문에 은행은 어쩔 수 없이 빚을 더 빌려줘야 된다.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정책 변경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거. 미국이 그런 전략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대마불사. 우리가 죽으면 너희들 다 죽어. 그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팽배했던 경제 분야의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브릭스가 나온 거예요.
미국 없어 우리 산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하면서 패권 경쟁이 갈수록 날카로워진 것이고 그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걸 순화시키면서 부드럽게 해소하면서 잠재적인 적국을 중국으로 집중시킨다. 그 과정에 그것을 마사지하면서 단극화 패권 사회에서 다극화 사회로 간다고 그림을 그려주는 게 푸틴입니다. 실행에 옮기고 뭐 물론 그 푸틴의 러시아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푸틴이 볼 때 푸틴이 전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미국도 인정해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뭐냐? 순리대로 해야 된다.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합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착취의 대상이든 지역이 개발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들도 번영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그런 거잖아요. 동북아 한반도에 대해서 남북이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미국도 들어와. 그러면서 중국 견제해. 중국도 이제는 세계적 기준으로 한번 맞닥뜨려봐. 자, 이게 뭐냐.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타이밍을 잡고 한 거잖아요. 자, 네타냐후는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가자에 하마스가 공격할 것을 알면서 일부러 맞았죠. 그걸 더 생치기를 크게 했죠. 자발적으로. 같은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입장인 하마스와 네타냐후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이겨내서 두 국가 솔루션, 즉 팔레스타인 국가의 독립국가 생긴다면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예요. 제가 봐서 그게 흐름이 맞거든요. 아프리카가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겠다. 이것은 전 세계로 퍼져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릴 거예요. 이걸 미국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이 시간만 나면 어디 가는 길에 꼭 소공화국들을 들르더라고요.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체첸 같은데, 그리고 중앙아시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알타이 산맥 계열의 조그만 소공화국들에 가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규칙에 의해서 해요. 이러면은 이게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위구르, 신장 위구르지요, 티벳, 내몽골, 그 외 소수민족들. 중국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 저렇게 노력하고 물떡 일었으니까 우리 발로 치자면 독립운동을 해서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 분위기는 지금 타개되어 있어요, 지금. 왜? 다극화로 가니까. 그 파고가 중국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 하는 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미국이 그걸 활용할 거예요. 예전에 그런 동영상을 내가 보여드렸었잖아요. 끝에 끌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대만을 이용한 군사작전으로는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중국이 바라는 방법이에요. 내부를 쑥쑥거려야 돼요. 그러면은 중국이 세계의 주요 국가, 그들이 생각하는 패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치적 수준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미국만큼은. 그게 전 세계 시험대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 군데서 독립의 목소리가 올라올 때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주위 국가들 그걸 다 이용하려고 하는데. 네. 자, 그런 분위기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가 연결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시리아 내전은 절대 반군의 승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자 전쟁은 끝까지 러시아가 지지한다. 하마스 전쟁은. 팔레스타인 국가 만든다. 이게 러시아 이해에 부합하고 세계 이해에 부합해요. 이게 변하는 세상이에요. 네. 이제 한 반 그릇 정도는 왔죠? 한 반쯤 정도는?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시리아의 세력이 이게 복잡해요, 보니까. 근데 정부군이 있는데, 정부군은 종교적으로 뭐냐면은, 알라위파라고 해서 시아파의 일파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아파냐? 시아파가 지지를 하느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소수인데, 시아파의 일부이긴, 시아파에서 갈라져 나오긴 했는데, 기존은 주류 시아파에서 봤을 때는 약간, 뭐라고 할까, 이단? 이런 취급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아사드 대통령이 어디 가거나 이럴 때 보면은 주위 아랍 국가들하고 달라요. 양복 입고 다녀요. 예, 그래서 근본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약간 세속화된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소수예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거예요, 시리아가. 다수는 뭐냐면은 수니파예요. 그게 반군의 주요 기반이에요. 그래서 반군은 당연히 우리가 약간 이란이나 사우디처럼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그런 색채로 좀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수가 그렇지만 굉장히 불을 쥐고 있는 거죠. 다수를 지배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인구 80%가 수니파예요. 그 왜 이런 구도가 형성됐느냐? 2020년대부터 2046년까지인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식민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수파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니로 소수파한테 기회를 줬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시스템을 계속 물려받아서 지금 아사드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사드, 지금 아들 아사드거든요. 한 50년에 걸쳐서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이란이 이들을 지지하지만 현재 상태가 안정된다면은 시리아도 정치적 변혁을 겪어야 될 겁니다. 그걸 얼마나 부드럽게 하느냐 안 부드럽게 하느냐지 지금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지지한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은 그들 국가 이해관계 때문에 지지할 따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미국이 반군을 지지한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 가까운 세력을 지지한다? 왜? 아사드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리아를 자기 영향권 속에 두고 싶으니까. 이스라엘은 왜 지지하느냐? 미국과 아랍 국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라크 망가뜨렸죠. 그다음 레바논 시리아 망가뜨렸죠. 간접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미국이 개입을 함으로써 거기다 박수 쳐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거의 미국이 이것을 수석거렸을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젤렌스키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궁지에 몰렸다. 다른 대안이 없다. 예. 그래서 마지막 이런 분란을 만들어서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위축되고 있는 미국 내 그 딥스테이트의 불꽃을 그들이 살리려고 한다. 우리 윤석열의 입장과 상당히 비슷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 이스라엘과 젤렌스키가 좋은 성과를 낸다면 윤석열도 충분히 동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쿠르드족이 있어요. 쿠르드족이. 예, 그 북부, 시리아 북부, 터키의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반군이 있죠. 그들만의 나라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 욕구를 이때까지 이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국이나 미국이 활용했어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 그들이 당연히 시리아 정부군하고 사이가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럼 쿠르드족 지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들만의 나라를 갖겠다니까 튀르키 영토 내에서 튀르키는 당연히 탄압하죠. 자, 그래서 그들은 테러 작전으로 테러를 시도함으로써 튀르키에 보복을 합니다. 재밌어요? 그러면서 튀르키예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시리아 반군도 시리아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요. 유전이 있으니까. 거기는 쿠르드족의 원래 근거지거든요. 수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의제의로 반군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방의 일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리아 반군의 갑작스러운 공세에는 튀르키예가 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쭉 살펴보는데 아닌 것 같아요. 튀르키예는. 그게 대해서 강력히 이란과 러시아가 견제하는 협의체가 있어 왔거든요. 당연히 튀르키예의 요구도 많이 수용하고 있죠.
1차적 목표는 미국의 영향을 시리아에서 제거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제거돼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이야기 조금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쿠르드족은 상당히 불쌍한 그런 세력입니다. 이용만 당하고 있어요. 항상 너희들의 나라를 만들어 줄게라는 이유로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가 하면서 용병의 취급을 좀 받았어요. 또 아이시스가 여기를 들어왔어요. 이라크에서 확대해가지고. 여기 약간 무주공산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 유전 지역을 또 먹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아이시스 세력 자체는 좀 많이 와해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세력들이 좀 복잡해요. 자, 그래서 2011년부터 큰 이제 내전이 발생을 했고, 지금은 정부군이 70%, 반군이 한 30%를 먹고 있어요. 자, 그 위에 쿠르드족이 있고, 자, 쿠르드족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반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존재를 했어요. 예, 이해되시죠? 네. 자,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은 11년부터 내전이 시작됐고, 우리말로 하면 남북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한반도의 전쟁, 6.25. 그래서 지금 유례가 없는 1600만의 피난민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 중에 360만이 터키 국경을 넘어서 터키에 가서 살고 있어요. 터키가 그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지금. 터키는 여기에 엄청나게 큰 이해 당사자입니다. 예, 360만을 보살피고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북한이 망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쪽에 북한이 망해서 북한 난민이 급격하게 유입되면 그걸 막기 위한 캠프 시설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2000 초반 때인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그때 고난의 행군, 북한의 굶어 죽는 사람이 뭐 몇백만 명 되고 나왔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해요. 예, 그래서 반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당연히 미국은 반군을 지원하죠. 그 뒤에 이스라엘 숨어 있고. 자, 미국 여기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이시스를 격퇴하기 위해 들어갔어요. 아이시스는 지금 상당히 약해졌거든요. 안 나가요. 그래서 반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맹폭을 하고 있고,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그들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상당히 병력이 들어갔어. 시리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과정에서 미군하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젤렌스키하고 네타냐후가 원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입장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큰 건이다. 예, 몸부림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제 반군이 여러 군데를 점령했다. 그리고 러시아제 무기를 노획했다. 이런 건 보도 여러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기사로 후렴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 본격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이란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거기에 기반을 두어서 정부군이 반격을 가해서 이렇게 이 기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수렴되고 있어요. 지금 기사들의 분위기가. 시리아 반군이 3일 만에 1000명 이상 손실이 됐다. 이 제목은 그래서 그대로 돼 있거든요. 이게 미국 기사인가, 미국 방송인가, CNN 자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러시아와 이란의 개입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자, 이게 이 두 나라가 강국이 군사적으로 마음 먹고 들어가면은 그 시리아 반군은 힘들다고 봐야죠. 예. 자, 이것은 이제 이라크 무장 세력이 시리아에 진입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에서는 10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자료를 언뜻 보니까 지금 시리아의 정부군의 규모가 한 10만 명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될까 좀 싶지만, 또 재밌는 게 또 이라크에도 미군 기지들이 또 있잖아요. 그 미군 기지를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혼란 상황이에요. 관련 세력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튀르키예 입장이 뭐냐 이러면은 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내부를 갈라놓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정부군을 지원해 왔고 튀르키예는 반군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예, 실험에 들게 한 거예요. 시험에. 근데 제가 봐서는,
그거가 교통 정리는 좀 될 것 같거든요. 제 추정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 보면은 드론 같은 것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공격을 한 거로 봐지거든요. 전면적인 공격을 펼친 거예요. 예, 계획을 다 짜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듯이. 그리고 드론까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드론 교육을 우크라이나군이 시켰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그거는 전 사실관계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타협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미국과 러시아가 다른 곳에서 한번 붙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강하게 지금 트럼프는 힘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힘을 느끼고 있고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네타냐후한테 최후 통첩을 보냈단 말이에요. 가자 전쟁 끝내라고. 자, 그 내용이 안 들어가는 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확전시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트럼프의 말을 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젤렌스키나 네타냐후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튀르키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 이게 지금 최근의 일인 것 같거든요. 튀르키예가 상당히 이제 쿠르드 반군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뭐 이때까지 공격이 왔죠. 시리아 경계선을 넘어서. 그렇지만 거기는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쿠르드족의 주요 군사 세력들은 당연히 시리아 쪽에 있겠지요. 터키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불자 지금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쿠르드 무장 세력 지도자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얼마 전에 앙카라 공항에서 큰 항공기 아마 항공 분야 제조 회사에 테러리스트 난입을 해서 사망자가 여럿 나는 그런 테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기회에 제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터키가 여기서 헤즈볼라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갈라서느냐? 러시아랑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터키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게 된 데는 쿠르드족에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고, 또 한 두 번째는 당신은 나토에 비비고 있을 때예요. 지금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많이 개선됐지만 나토에 비비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나토 그리고 미국이 반군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같이 탄 부분도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튀르키예도 이번에 시리아 반군 공세에 뒤에 있다. 제가 봐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튀르키예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러시아와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토가 붕괴가 코앞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종전이 코앞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독일을 대신할 수도 있는 신뢰할 만한 국가로서 터키를 선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많은 양의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고 싶다. 그리고 향후 발전이 될 아프리카까지 공급하고 싶다. 왜? 특히 지정학적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가자 이런 데가 중요한 겁니다. 또 이란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인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 동남아시아까지 갈 수 있겠다. 유라시아 대륙을 우리의 가스망으로 다 덮겠다. 그런 거의 핵심 거점으로서 터키를 언급하고 있고, 러시아의 지원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런 이권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리고 튀르키예는 유일한 나토의 이슬람 국가로서 박대를 받았거든요. EU 가입도 못하고 그냥 얼굴 마담 역할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나라도 포용할 수 있다라는 나토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되게 낫다. 물론 이것은 튀르키예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 짓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이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반군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봐진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러시아하고 이란은 바로 통화를 했고요. 또 보니까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튀르키예에 가서 바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의견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12월 2일자 이야기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뭐 오늘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란과 러시아는 말을 맞춘 겁니다. 뭐 우리말로 하자면은 시리아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그들의 어떤 국토를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강력한 지지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스타나 포맷이라고 했는데, 아스타나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입니다. 포맷은 이제 뭔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계속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유일하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위키피디아에 잡히지 않더군요. 아스타나 포맷이 뭔지. 예, 그래서 조금 돌려서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 아스타나 포맷의 원칙에 따라서 하자. 그 아스타나 포맷의 구성원이 누구냐? 러시아. 그것은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예. 이런 게 예전에 유럽에서 돈바스 전쟁, 우크라이나 내전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도 제가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포맷이 있었어요. 노르망디 포맷이 있었습니다. 그게 프랑스, 독일, 러시아, 뭐 당연히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던. 자, 그걸 통해서 미न्스크 협정 1, 2를 이끌어냈고, 그 미국이 개입해서 망가졌죠. 오렌지 혁명, 그 다음에 뭐 유로마이단 이런 거 통해서 뭉개졌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던 건데, 자,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쪽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우리는. 자, 이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권으로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틀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건데, 주요 당사자들이. 당연히 이들의 당사자들의 기본은 뭐냐면은, 여기 미국이 없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나라가 없어요. 자, 그것은 이들의 지원으로 인해서 시리아 정부군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는 그것을 계속 존중하겠다.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가 어떤 암살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거기에 군 지도자를 사살을 했잖아요. 제거를 했잖아요. 거기가 혹시 다른데 불똥이 튈까봐 이 말을 한번 다시 꺼내서 튀르키예한테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스타나 포맷이 있고 그 아스타나 포맷에 튀르키예가 참여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뜻을 따라서 하자. 이게 지금의 어떤 정치적 갈등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이 아스타나 포맷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튀르키예 입장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테리토리얼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겠다. 지금의 시리아의 국경선을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즉 이것은 튀르키예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쿠르드족은 여기서 독립국가를 원하는 거거든요. 시리아 북부에서 동부, 그리고 심지어 튀르키예 내부가, 튀르키예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시리아 내부에서는 지금 반군이 창궐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미국과 나토가 거기를 계속 수석거리는 거죠. 예. 거기서 단독 국가에 대한 압박을 튀르키예가 되게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자 전쟁의 팔레스타인처럼 국제적인 관심이 여기에 몰리게 되면 어찌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취사 선택의 문제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지는 못할 거예요. 흐름에 맞게 우선순위가 배정될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여기에 와서 너희는 반군을 적대시하지 말고 기존의 흐름을 봐라. 기존의 아사드 정부를 지켜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하게 하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현재 미국과 나토, 유럽 국가들이 제시해온 그런 것보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라고 봐줘요. 그런 사례로서 등장하는 것이 유럽의, 죄송합니다. 유엔의 어떤 결의사항들이죠. 그것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나라가 모여서 한다. 이런 거죠. 예. 자, 또 하나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수니파예요. 그래서 사우디도 수니파거든요. 그래서 반군을 지원했던 측면도 있어요. 또 같은 시아파의 일파이기 때문에 이란이 지원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자, 이게 되게 그래서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교리가 좀 다른 거 가지고. 사실 이것은 옛날 제국주의 세력이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을 이어받은 영국 다음으로 이어받은 미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쓴 툴이다. 너희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민족이지 않느냐. 남북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 발상의 전환이 발생하게 되는 세계적 흐름의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켜보면 되겠죠. 예. 자, 아스타나 포맷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시작된 지는 좀 된 것 같고, 정상회담도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마다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이,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있었어요. 예, 아스타나에서 있었네요. 네, 처음도 아스타나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정상회담은 나라를 이제 참여하는 나라들을 번갈아가면서 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시리아 안정화를 위한 아스타나 포맷입니다. 이것은 뭐 국내 언론에서 보도될 일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튀르키예, 러시아, 이란이 관여하고 있다. 예, 튀르키예는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와 이란은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자, 그걸 다 녹여내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갑자기 반군이 공격을 했다. 지금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저런 강수를 뒀는데, 미국 딥스테이시 그리고 바이든이 돌려치기를 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다. 둘 다 미국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 것 같은 위기가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의 정치적 생명이 거기 달려있는 거죠. 자,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어떤 내용이 주로 언급되고 있느냐 하면은, 아스타나 포맷에서 시리아는 분할이 안 돼. 이것은 쿠르드족이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반군이 30%나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색채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파키스탄과 인도가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파키스탄은 이슬람이고 인도는 힌두교로서 갈라진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반군도 지금 휴전선을 만든 다음에 휴전선을 기준으로 나라를 쪼개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에요. 이게 쿠르드족도 뿐만 아니라. 네. 자, 왜냐? 그래서 순위파고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시아파의 일파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언급되는 게 시리아와 튀르키예가 화해를 해야 된다. 규칙에 맞게.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게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노력들이 지속이 되어 왔었고, 오늘 반군의 공격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가스가 튀르키예로 갈 공산, 그리고 튀르키예가 가진, 최근에 느낀, EU 국가들에 대한 어떤 실망, 원자력 발전소. 그런 기회요인이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 계열로 시리아가 안정되게 확보가 되면은 이건 튀르키예에도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 튀르키예가 사통팔달이 되는 거고 자기가 유럽의 한 나라로서 자리자김하고 싶었지만 팽당했잖아요. 고립당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의 다른 쪽, 인도까지, 아프리카, 그 유라시아 대륙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본인들이 허브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 요인을 감안했을 때 튀르키예가 무모하게 이런 반군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딱 휴전선언을 하는 날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엿먹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쿠르드 독립국가는 불가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이제 테러라고 정의하겠다. 자, 그러면 쿠르드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반군하고 손을 잡거나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들을 과연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쿠르드족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거리가 좀 멀다고 보거든요. 제 말에 실질적인 거리도 그렇지만 여태까지 취해왔던 입장의 거리도 상당히 멀다고 봐요. 예. 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 다른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시리아 문제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
크루드 좀 바뀐 세상의 시스템에서 크루드 문제가 좀 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하는 것처럼 어떤 공화국식으로 그들의 자율권을 존중해주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와 동시에 그 바람이 중국에 분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한테 쉽지 않은 그런 바람일 거예요.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네. 우리나라가 아마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이런 분위기 편성이 되거든요. 남들은 다 이때까지 눌려왔던 나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찾고 자기의 색깔을 찾아요. 그래서 주위에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압박을 엄청나게 강하게 받을 거예요. 왜?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나오는 순리의 방향이거든요. 그게 네. 자, 어제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핵무장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이 말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 쭉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하는 행보, 특히 당선인인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이것은 결정적이다. 이 결론은 번복되기 어렵다.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같이 올라탔다. 아이디어는 이스라엘에 됐다. 뭐 돈도 좀 대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그리고 어차피 그 세력은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은 계속 어느 정도 흘러 들어왔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입장은 이렇다는 거죠. 트럼프한테 종전 압박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미 지원이 끊어진 위기. 예, 젤렌스키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한 배를 탔다. 예,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제가 미국 얘기에서 발을 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타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거 제가 살짝 의역한 것입니다. 큰 뜻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와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서 어디에서 시리아에서 왜냐 자기들 기지가 막 가까이 막 있으니까 이라크에도 기지 있죠. 정신이 없어요 거기가 지금. 네, 막기 위해서 핫라인으로 소통 중이다. 서로 뭐 어떤 거 뭐 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하루 이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도 미국의 강력한 적이고 최악의 적이고 이라는 그게 둘째가람스럽잖아요. 격렬한 비난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없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발언이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은 빠져있다. 네타냐후와 젤렌스키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